민주당에서는 지도부와 강경파 법사위원들의 엇박자가 계속 노출되고 있습니다. 먼저 뒷감당하라, 뒷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설전이 벌어진 검사장 18명 고발 문제인데요. 강경파 법사위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 고발했습니다. 신속하게 검찰 반발을 진압해야 한다는 건데 김병기 원내대표 등 온건파에서는 검찰 조직 안전이 우선이라면서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뒷감당은 알아서 하라라면서 불쾌감까지 드러냈는데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어제 뒷감당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충분히 저희가 사전에 얘기를 해왔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원내와도 소통할 때 이 문제를 우리가 법사위는 고발 예정이다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김병기 원내대표 화난 것 같던데요. 뒷감당은 법사위가 알아서 하라고. 저희가 원내와 더 잘 소통하고 앞으로 더 상의를 더 많이 하겠다라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뒷감당은 잘할 수는 있으신 거죠? 아니, 뒷감당 잘할 수 있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은. 예. 뒷감당 잘 할 수 있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반나절 만에 추가 입장이 또 나왔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쓰고 소통해 가도록 하겠다. 좀 무마에 나선 모습인데 성치훈 부대변인님. 예. 근데 어쨌든 무마를 했지만 이 정도면 정말 공개적으로 부딪힌 거 아닙니까? 뭐 부딪혔다, 뭐 갈등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조금 소통이 좀 부족한 부분은 확실히 드러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김용민 간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도부와의 소통, 원내대표와의 소통이 좀 더 있어야 되고 후속 조치도 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검사 18명에 대해서 뭔가 부적절하지 않았다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김병기 원내대표도 그 18명의 집단 행동은 부적절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검사도 파면할 수 있는 이 징계 법안, 그 관련된 법안을 본인이 대표 발의를 한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 민심의 흐름도 보면서 수위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정부적 판단인 것인데 예. 거기에 더 강하게 이렇게 나가버리면 어떡하냐. 이 만약에 민심이 이거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는 평가를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공개 표출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용민 의원께서 이거에 대해서 뭐 뒷감당 우리가 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만 할 게 아니라 네. 김병기 원내대표 찾아가서 이거에 대해서 정말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 정말 심각하게 민심이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를 김병기 원내대표 입에서 소통을 해보니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말을 하든 아니면 반대로 김용민 의원이 김병기 원내대표 소통을 해보니 민심에 대한 좀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걸 철회하겠다고 하든 저는 그 갈래를 참 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대로 그냥 하겠다고 끝나버리면 그 아마 국민들께서도 갈등이 있는 채로 끝났네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거에 대해서 소통하시고 후속 조치 결과물을 좀 내놓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협의가 없었다라고 했는데 김용민 의원은 충분히 사전에 얘기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국민의힘에서는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 두 분 간의 결론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는 검사장 18분을 고발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고 고발의 시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양당 대표가 그 국정조사 관련돼서 국정조사 계획에 들어갈 여러 가지 대상 범위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저 검사 18명을 국정조사장이 불러야 되는데 고발을 해놓으면 그 형사사건 계류 중이기 때문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관련해서 김용민 그 의원 등이 하는 일은 치밀하지 못하다라고 그런 취지의 불쾌감인 것이지 예. 내가 볼 때는 18명 고발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 고발한다고 해서 이런 취지는 아닌 걸로 보여져요. 따라서 두 분 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법 위반적인 고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집단행동 금지인데 그 집단행동 금지의 집단행동에는 공무 외일 이슈로 집단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공무상의 일로 정당한 집단행동을 한 거예요. 집단행동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그런데 불구하고 저걸 고발한다? 저 고발에 대해서는 사실 무고로 맞대응해야 될 것이고 제 개인적으로 보면 결국 민주당 내에서 올바른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 결론은 똑같아요. 근데 조금 더 치밀하냐 치밀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시기의 문제다. 네. 네, 방금 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한 검사장 고발로 당 지도부와 법사위의 이 엇박자, 갈등이 드러났다면요. 또 당내 온도차가 드러난 안건이 또 있습니다. 먼저 어제 현장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영장들도 기각되어서 당원들의 분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의가 다시 또 수면 위로 올라오고 당원들 요구가 많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순방 외교가 빛이
가려지지 않도록 당에서는 당정대 간 지금 조율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우리 원내대표하고도 이런 문제는 긴밀하게 논의를 지금 하고 있으니 당원 동지들께서는 좀 알아주시기 바라고 머지않은 기간에 입장을 표명할 날이 있을 거다. 내란범들과 국정농단 범들에 대해서는 현재의 사법부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 영장 전담 판사 도의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의 명령이다. 네, 검사장 고발을 둔 이견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둘러싸고 당 지도부와 법사위원 간의 논란이 있는 건데요. 자, 전현희 의원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에서는 대통령 순방이 끝나는 시점에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통과시키겠다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방금 들으셨듯이 당 지도부에서는 당정대가 조율하고 있다. 신중한 입장이거든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지자에게 보낸 문자만 봐도 당정대가 긴밀하게 소통하며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최 교수님, 원내 지도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좀 역풍이 우려된다라든지 법사위원들이 너무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아까 얘기 나눴던 그 문제하고도 연계돼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요.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건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공개되고 있는 지기현 그 판사의 행동과 태도를 보세요. 재판하는데. 아니 그렇게 재판을 웃으면서 하고 또 뭐 그 변호인들의 맥이 다 들어주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어서 화가 많이 납니다만. 예. 근데 그러나 이게 이제 정무적 판단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시기적으로 언제 할지 이걸 언제 추진하는 게 맞을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외교라든지 아니면 뭐 관세 협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국회에서 저런 논란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빛이 바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국회가 사실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주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 그게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강경하게 드라이브를 계속 걸게 되면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약간 우려를 표명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정책이나 아니면 어떤 제도적인 정비 그리고 입법 활동을 하는 게 맞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너무 급격하게 나가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대통령의 성과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부분들이 조금 희석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런 표현을 했다고 저는 보고요. 물론 이제 그 지지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내란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저는 뭐 민주당은 그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나 당장 그게 필요하냐? 왜냐하면 또 재판을 진행 중인데 재판부를 바꾸는 게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면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면 민주당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처음부터 좀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기현 재판부가 너무 재판을 끌고 있는 것이 아니냐 특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지기현 판사도 내년 1월, 2월 안에는 선고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이미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이제 6개월이 1월 정도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불구속 상태로 나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를 다시 진행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재판부를 꾸려야 되는 시간이 있고 이 새로운 재판부가 기록을 검토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기현 재판부가 1월에 선고하겠다고 했는데 그때까지는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미 11월 말이잖아요. 결국에는 선고가 다가오다 보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큼 선고가 나오지 않을 것이 걱정이 되어서 아까 전현희 의원은 특별한 재판부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결국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서 재판부를 채워넣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 진정성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실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이번엔 좀 새로운 기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성과가 좀 돋보이기 위해서 강경 발언을 자제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서 지난 17일에 중동 아프리카 순방을 떠났었는데요. 그때 김병기 원내대표가 강경 발언 자제령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9월에 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할 당시에도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의결을 강행하면서 그때도 이 대통령의 어떤 그 순방 부분이 주목을 못 받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성치훈 부대변인이. 그래서 이번엔 좀 그때를 반성하고 순방 성과를 좀 돋보이게 하겠다는 거였던 것 같은데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대통령께서 해외를 열심히 다니시면서 외교적 성과를 전 성실하게 거둬오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묻힐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정치권에서 이렇게 강경한 이슈를 두고 싸움이 붙게 되면은 국민들의 관심은 외국에 나가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대통령보다는 아무래도 정치권에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계속해서 뭔가 순방 기간만이라도 좀 강경 드라이브나 이런 것들을 자제하자는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런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말한 그런 뒷감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런 부분에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대통령 나가 있을 때 이렇게 돼버리면 대통령이 이번에 가져오는 성과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홍보할 거냐, 이거에 뒷감당 가능하겠냐 이런 것들을 또 얘기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법사위를 중심으로 좀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당원들 중 일부가 강경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역할은 당원의 목소리를 녹아내는 것, 의정활동에 녹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정도 순방을 뭐 몇 달 동안 가는 것도 아니고 며칠 동안 가는 건데 그 정도의 기간 동안 좀 이 수위 조절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당 차원에서 정청래 대표가 법사위 위원들이든 아니면 그런 좀 목소리를 내는 분들께 좀 뒤에서라도 목소리를 좀 내시면서 순방 기간 동안은 좀 자제하자는 목소리를 다시 한번 전달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그렇게 강경 발언 지금 계속 내놓고 있는 배경에는 지방선거가 있지 않나 하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다음 주부터 최고위원들의 줄 사퇴가 좀 예고가 돼 있습니다. 지금 최고위원들 중에 지방선거 출마 거론되는 분들이 많아서요. 뭐 전현희 최고위원 지금 강경 발언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고 또 경기지사, 전남지사, 충남지사까지 최고위원들이 이렇게 줄 사퇴를 하는 것 아니냐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도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사실상 다 거의 비대위나 다름없는 구도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예? 근데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많은 것이지 다 나올 가능성은 전 그렇게 높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분들 일부는 아마 나올 가능성이 거의 뭐 100%에 가깝습니다만 예. 일부의 분들은 지금 하마평으로만 나오고 있는 것이지 본인도 의사를 지금 타진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100%는 누구입니까? 글쎄요, 이걸 말씀드리기 좀 그럴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수도권에 나오는 분들이 좀 거의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은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아마 지도부 내에서도 비공개로 논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다 나가버리면 그럼 손은 누가 지키냐 이런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12월 말씀하신 것처럼 12월에 이거 사퇴를 해야 되거든요. 네. 사퇴를 하는 과정을 보고 그때 가서 판단을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